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 있었잖아요. 김난영 아나운서도 보셨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사상 최초로 관중석 분위기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네. 자, 다가오는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데 역시나 일반인들의 관람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숙소나 부대 시설 역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도록 동선을 관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디 20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장에서는요,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이 다세대 단독주택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배출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주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그 첫 순서로 춘천시 기획행정국의 올해 목표와 주요 사업 추진 내용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번영회가 법원에 도청사 이전 부지로 캠프 페이지가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번영회는 강원도 의회에 도청사 부지 결정 절차를 담은 관련 조례 청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원주시 평원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1층 목조 건물 한 채가 전수돼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때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 비닐도 제거를 해야 하죠. 지난해 아파트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분리 배출 시행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한데요.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룸이 몰려있는 춘천의 한 주택가. 놀이터 앞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투명 페트병들이 캔 등 일반 재활용 쓰레기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페트병 상표 비닐을 뜯기는커녕 병 안에는 내용물까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페트병을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안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정책 시행을 모르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우린 그냥 봉다리에다 담아서 갖다 씹어버리는데 그건 말할 수도 없고. 농촌 마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분리수거 시설이 없어 마을 중앙 대로변이나 집 앞에 버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수요가 있어도 주민 반발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 마을에서 합의를 한 뒤에 행정당국에 요청을 해야 그나마 분리배출장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공공선별장에서 다시 작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봉투를 배포하고 1년간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주택가들이 밀집된 데는 다 내 집 옆에 놓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동네 분들끼리 협의가 돼서 이제 그 봉투를 이제 받게 되면 이제 거기에 봉투에 안내가 다 써 있으니까 이제 거기 담아서 그 봉투를 내놓으면은 이제 우리 수거차가 이제 그 봉투만 별도로 이제 수거를 해야죠. 또 단독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분리수거 무인 회수기 14개를 설치했고 향후 주택가들이 모인 지역에 별도 배출함을 거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지역에 2만 개 규모의 국립묘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국가보훈처는 오는 20일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횡성군과 영월군, 양구군 등 3개의 지역으로부터 국립묘지 유치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끝내고 10월 최종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2명 중 50%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감염은 19일 오전 9시 기준 155명이 감염된 모 재활병원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태권도장과 어린이집, 학원 등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 역시 오미크론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복지센터, 학원, 유치원 등의 일시적 방학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시설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의 주기적 PCR 검사를 유도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천군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홍천군은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항체 클러스터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백신과 치료제 산업 육성, 면역 항체 치료 소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홍천군은 강원도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항체연구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 춘천시는 기업 도시 조성과 데이터 산업 기반 육성 등 여러 현안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각 지자체별 주요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기획행정국이 준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2022년도 춘천시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기획행정국의 주요 목표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박정규 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박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획행정국 하면은 시민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기획행정국이 가지는 목표와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기획행정국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회계과, 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목표는 우선 기획행정국에서는 춘천시정을 총괄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획행정국의 목표는 시민 중심의 공감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재주 시장님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속 가능한 도시란 어떤 것이고 기획행정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시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 도시는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 사회 안정의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 정부는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행복도시 춘천을 비전으로 하는 춘천형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 중립 정책 추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4대 전략 아래서 대표적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산업의 기반 마련도 올해 춘천시가 목표로 세운 것 중 하나인데요. 기획행정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 어떤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보유하고 활용하는 도시가 미래 경쟁력 있는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선도 사업 선정, 정밀 의료,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도시로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네, 올해 춘천에서는 크고 작은 스포츠 국제 대회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에서는 이런 대회들을 잘 유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코로나19 확장세가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춘천시에서는 4대 국제 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에 손흥민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어서 8월에는 국제 레저 대회를 시민 체험과 문화가 있는 대회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잘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짓는 것,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 시민의 일상 활력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12월에 준공되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가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송암 리틀 야구장이 조성되고 4월에 공공사격장, 12월에 동면 서면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고 전지훈련 특화 시설인 에어돔이 8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스포츠 도시 활기찬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2022년도 춘천시 기획행정국이 준비한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도청사 이전 부지 공론화를 요구해온 원주시 번영회가 법원에 도청사 이전 부지 결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은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도청사 이전 신축 부지 결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는 지난 13일 강원도의회에 주민 조례 방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청사 건립 조례 재정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반려동물 창업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창업 교육과 아이템 구체화, 아이디어 경진 대회 등을 통한 창업 지원에 나섭니다. 또 기창업자들에게도 마케팅 지원과 크라우드 펀딩, 홈페이지 제작 등 판로 개척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데요. 창업 지원 사업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며 마케팅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이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 절임 배추가 지난해 95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려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군 절임 배추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난해 150여 개의 농가가 절임 배추 4,600여 톤을 생산해 9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절임 배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관리와 생산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청이 도내 일부 지자체와 함께 설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5에서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18일에는 40% 할인 쿠폰 다운로드 행사를 진행해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지역별로는 동해와 태백, 횡성물 등에서 한우와 손질 오징어 등 지역 특산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지류형 지역화폐인 양구사랑 상품권 150억 원과 체크카드형 상품권인 백구페이 5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데요. 양구사랑 상품권은 1인당 30만 원까지, 백구페이 상품권은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영월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합니다. 군은 출향 청년 귀환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 수도권 영월시대 대비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귀농 귀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